자, 이번 시간에는 내역서를 이렇게 한 번씩 만들다 보면 비슷한 공사들이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공사를 아예 복사를 해서 작업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특정 공사 안에 있는 특정 공종들만 따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비슷한 공사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공사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어, 작업이 굉장히 또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사들이 있다면, 기존에 한번 했던 공사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복사하는 방법은 여기서 상단 부분에 보면 공사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복사할, 이번에는 만약에 어떤 여기 공공중학교 강당 증축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 뭐 비슷한 공사다 그러면 이거를 공사 복사를 눌러 가지고 이거는 뭐 고등학교 거다 이렇게 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칭만 바꿔주고 공사를 복사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동일한 공사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 공사에 맞게끔 필요한 항목들은 더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가설공사 이런 데 가서 이런 항목들 외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다시 내역 입력에 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항목들이 있다 그런 거 같으면은 이렇게 또 선택을 해서 이만큼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런 수량들 이런 것들도 뭐 산출해서 넘어와야 되겠지만 일단 산출이 아니라 그냥 바로 내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바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항목들은 여기서 공정 자체를 이렇게 지워버리셔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하나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또 끝이 나는 경우 거죠. 예. 그 공사 복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공사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타공사 데이터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작업 중에서 타공사 데이터 기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타공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공사를 복사해서 작업하던 도중에, 자, 이 공사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작업하던 도중에 여기에 뭐 다른 특정 파일에 있던 거를 또 갖고 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타공사 데이터라고 있어요. 자, 여기 가가지고 여기에서 공공건축공사 했던 거, 여기에 있던 이 창호공사를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창호공사를 선택하고 여기 건축공사에다가 넣을 거니까 건축공사를 선택해 놓고요. 공정복사 하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건축공사의 아래쪽으로 창호공사가 입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제일 아래쪽에 창호공사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내용이 조금 많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창호공사가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치워서 보면은 동일하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공사에 있는 특정 공종들 뭐 이렇게 가져와서 작업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 외에는 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건축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뭐 통신공사도 있고 토목공사도 있고 이렇게 공사들을 이렇게 각각 나눠 가지고 만들어 놨을 때 이거를 이제 발주처에서 하나로의 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타공사 데이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업종을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일단 공사를 빈 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일단 공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사 작성 눌러 가지고 자, 여기서는 요거는 그냥 샘플 어, 타공사 요거는 샘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만들고요. 요거는 업종은 뭐 건축을 하시든 토목을 하시든 일단 주 업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목군은 어떤 품목군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래쪽에 요것도 원가 계산서 부분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요건 나중에 선택해 주셔도 되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공사명과 품목군 요 정도 선택해서 공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타공사 데이터 샘플이라는 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타공사 데이터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일 왼쪽 편에는 기존에 해놨던 공사 목록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왼쪽 편에서 선택했는 공종들이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우측 편에는 여기에서 선택한 공종에 대한 세부 내역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있는 어떤 자, 여기 설비 샘플 공사 여기에 이제 있는 거를 갖고 오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기계 설비 공사 이거를 통째로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기계 설비 공사라는 걸 선택을 해 놓고 여기다가 이 공사명에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공종 복사 하위 이렇게 하면은 이대로 하나가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상단에 있는 이 옵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가 이렇게 다 들어갔죠. 그죠? 장비 설치 공사에 있는 거 제가 이거 입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입력했는 내용들이 나타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기계 설비 공사 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건축 거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공공 샘플 공사에 여기 건축 거 해놨던 거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기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오겠다. 건축공사에 있는 가설공사, 토공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요거는 건축공사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건축공사 선택을 하고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공정복사 하위를 하면 이 하단에 있는 거 다 들어와요. 근데 가설공사하고 뭐 토공사만 가지고 오겠다.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다가 일단 건축공사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건축공사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건축공사에다가 가설공사하고 토공사하고 이렇게 멀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클릭한 거예요. 자, Shift 누르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공정복사 하위 요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해놨던 게. 근데 요렇게 할 때 이제 중요 사항이 지금 여기 보면은 동일 명칭이 아래와 같은 경우 구분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는 공공 설비 샘플 공사의 거를 가져다 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공공군 건축공사의 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세부 내역들 중에 전혀 같은 것이 없다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있는 항목이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일반 자재라든지 1위 대가 같은 경우에도 공동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단가가 다른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옵션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존에 입력이 된 항목이 있다면 여기서 공종을 복사해 가지고 넣었을 때 기존에 있는 게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넣는 이 항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단가들이 세부적인 어떤 자재에 대한 단가들이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공사를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왔을 때 단가가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는 지금 1위 대가인데요. 이 1위 대가에 있는 어떤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 뭐 시멘트 몰탈도 있을 거고 시멘트 가격만 본다면 여기에 있는 시멘트가 만약에 1,000원으로 잡혀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기존에는 1,200원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죠? 단가가 다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를 넣었을 때 기존에 여기에 1,200원이었다면 다 1,200원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공사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1,000원으로 만들었었는데 1,200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건축공사의 단가 금액이 바뀌게 되는 셈이죠. 그럴 경우에 하나의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옵션을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최신 단가를 적용할 거라면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요렇게 네 개의 뭐 전기, 설비, 건축, 토목 이런 식으로 공종을 다 따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넣었을 때 단가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공사 금액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에 1,000원이고 여기 1,200원이다 시멘트가 그런 것 같으면은 이거를 체크했을 때 그러면은 1,200원 그리고 여기에 1,000원짜리도 그대로 1,000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서 구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저희는 분명규격 단위 구분까지가 하나의 이제 코드이기 때문에 분명규격 단위 구분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그대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1,000원짜리 시멘트도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1위 대가 세부 내역이 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 대가 세부 내역, 1위 대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안에 있는 세부 내역들의 약간씩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던 미리 들어가 있던 이런 1위 대가와 지금 입력되는 이 1위 대가의 세부 내역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도 구분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이 공사에 적용했는 이것도 보존을 해야 되겠다 라면 요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하나로 통일을 할 것이다 라면 이거 둘 다 체크를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적용할 거를 만약에 최신 걸로 적용을 하겠다. 만약에 좀 전에 여기 시멘트가 1,000원이고 여기 1,200원이다. 그럴 경우에 내가 이 항목에 대한 단가로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체크해 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돼요. 요거 체크하실 때는 요걸 끄시고 하시는 거예요. 요걸 할 때는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항목으로 덮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이 1,200원짜리로 돼 있던 시멘트가 1,000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지금 현재 이 단가가 최신 거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거고요. 만약에 최신 단가를 적용하실 때는 일단 이런 옵션들은 사용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꺼놓으신 상태로 하시면 되고요. 만들어졌던 그 단가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면 요거 두 개를 체크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옵션 중에 하나가 내역 더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역 추가가 있는데 내역 추가, 내역 더하기 이런 것들은 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설공사 이렇게 찍으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공사에 있는 가설공사도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여기에 있는 가설공사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에 없는 항목들 있죠. 만약에 건축물 보양 이런 항목들만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건축물 보양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역 추가를 누르시면 제가 여기다가 제일 밑에 찍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 항목 두 가지 항목이 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역 더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요럴 때는 크게 사용이 되진 않겠지만 뭐 동별로 이렇게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가설공사를 쪼개 가지고 산출을 했을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러면 각 동별로 나눠져 있는 그 물량을 그냥 하나의 동으로 묶어 가지고 합산을 해서 계속 적용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이 내역 더하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넘어와요. 그래서 동일한 항목이 있더라도 만들어져서 넘어오는데 내역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두 가지 항목이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항목을 또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역 더하기를 또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499고 1896인데 내역 더하기를 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 보양 요거 살수 하나만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다시 해서 해볼게요. 두 가지 이렇게 해서 내역 더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항목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누적돼서 합산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동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동을 이제 한번 만약에 이 공사에 있는 가설공사 전체를 다 필요하다. 이렇게 다 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같은 것은 합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합산이 되고 없는 것은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필요한 가설공사를 또 전체 선택해서 또 내역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역 더하기. 그러면 같은 게 있으면은 합산될 거고 없는 거는 추가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요럴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타공사 데이터 요 기능과 공사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내역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게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해줘야 되는 게 타공사 데이터 요거 했을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 했던 게 아까 요거를 체크 끄고 이렇게 전송했을 때 있죠. 요거를 체크했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계산을 할 때도 옵션 뭐 따로 별다른 거 선택하실 필요 없이 그냥 계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를 끄고 한 가지 단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전송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있을 경우에 한 단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공사 자체를 제가 5월달 품목군으로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를 다 5월 품목군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일단 다 복사를 해가지고 온 다음에 전체 계산에 가면 상단 부분에 재수집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아래쪽에 보면 선택 항목 재수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해 주고요. 현재는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단가가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다음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 옵션만 선택을 해서 전체 자료 재수집이라는 거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자료 재수집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내역서에 지금 2024년 5월 품목군에 있는 단가를 다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 한번 눌러 주시게 되면 이 공사는 최신 5월달 단가로 전체가 다 적용이 된 내역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사를 복사를 해가지고 올 때 이거는 뭐 작년에 했던 거, 이거는 올 초에 했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던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요 계산 한 번으로 해가지고 전체 단가를 다 갱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타공사 데이터 뭐 요런 항목들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 재수집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체크 표시가 된 항목들은 단가를 다 가지고 왔다는 거고요.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됐다는 거는 요거는 지금 현재 5월달 품목군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못 가져왔다는 표시예요. 요런 것들은 다시 이제 뭐 여기 수집된 항목, 미수집된 항목들 요거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주시는 변경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사를 복사해서 작업하는 방법과 그리고 타공사 데이터를 이용한 내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